네, 전자기학 5장 튜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는 기존에 배웠던 2장에서는 벡터 연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고 3장에서 이제 전기장에 잘 보이는 색으로 어떤 인텐시티, 일렉트릭 인텐시티랑 일렉트릭 덴시티 그리고 일렉트릭 포텐셜 그리고 그 외에 뭐 캐패시턴스, 에너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는데 5장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5장에서도 똑같이 존재하는 인텐시티, 강도라고 하죠. 자기 강도. 네, 그리고 덴시티, 밀도, 그리고 일렉트릭 포텐셜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는 인덕턴스, 똑같이 에너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유전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똑같이 5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3장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5장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5장 잘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말인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의 기본 개념입니다. 먼저 이 필드 이렇게 정리했던 걸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힘에 대해서 이 필드랑 같이 정의했었어요. 전기장을 보시면 이제 점전화랑 이 필드 때문에 이제 얘가 힘을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하는 게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이 필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몰츠 디어럼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두 가지 컬과 그레디언트, 컬과 다이버전스 두 가지로 모든 벡터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컬 2가 제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B필드로 넘어가 봅니다. B필드에서는 반대가 돼요. 정확히 이번에는 다이버전스가 0이 되고 컬 B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됨을 볼 수 있죠. 똑같이 헤르몰츠 디어럼으로 B필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B필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티였어요. 강도였고요. 강도랑 차지랑 곱한 게 힘의 단위가 됐는데 여기서는 조금은 다르게 밀도를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덴시티요. 원래 여기 이 필드에서는 이제 D가 밀도였는데 입실론 2가 이제 입실론 D가 이 필드였는데 여기서는 이 덴시티가 좀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덴시티의 단위는 저희가 원래 여기서 할 때는 덴시티가 쿨롱 퍼 미터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쿨롱 미터라고 하는 전속이 공간에 미터 세제곱에 얼마나 있는가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B필드도 이건 웨버라고 하는 자기력 선속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전기의 선속이 이제 얼마나 있는가를 이제 덴시티로 말했다면 마찬가지로 웨버도 똑같이 자속이 얼마나 있는가 이 친구들을 이제 미터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필드에서는 저희가 저희 아마 복습 문제에도 잠깐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녀석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이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필드 단위 볼트 퍼 미터잖아요. 근데 둘 다 힘의 단위고 이제 둘이 차지가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연산한 이 값이 결국 이 친구도 볼트 퍼 미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U가 속도잖아요. 미터 퍼 세크잖아요. 이제 미터 퍼 세크 곱하기 물음표가 볼트 퍼 미터다 라고 하니까 이 물음표 B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미터 퍼 세크 볼트 세크 분의 이제 미터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지 않으신가? 아, 미터 제곱이죠. 네, 미터 제곱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웨버는 그냥 볼티지랑 세컨드랑 곱한 값이네. 이게 무슨 의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나중에 이런 단위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이 개념들 바탕으로 5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기장을 배울 때 이렇게 중요한 공식들이 두 가지 있었어요. 이제 아까 앞서 살펴봤던 다이버전스 2로 얻어낼 수 있는 값이 이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를 둘 다 최적 적분하면 여기는 다이버전스 디어럼에 의해서 이렇게 폐 적분으로 되고 여기는 밀도를 부피에 대해 적분하니까 이렇게 거기에 포함된 차지의 양을 얻을 수 있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컬 같은 경우에는 0이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KCL 한 바퀴 돌아오면 이제 포텐셜이 0이다 라는 식이 얻어졌었죠. 네, 이번엔 빗필드로 가봅니다. 빗필드를 보시면 반대로 이 친구가 0이란 값이 나와요. 자, 얘는 보면 안에 차지가 있으면 거기를 둘러싼 어떤 서페이스가 있을 때 이 안에 차지 있는 양에 따라서 이 필드의 크기가 이제 비례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은 한 근원 전하, 이 차지로부터 나온다. 전기장은 차지 한 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꾸로 전기장의 근원 전하가 되는 게 그 한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자기장은 근원 자기 전하가 없어요. 자하? 네, 근원 자하가 없습니다. 근원 자하가 없어서 항상 n극과 s극을 붙여서 다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개념, isolated 될 수 없다 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걸 연산하면 얘는 이제 스톡스 시어럼에 의해서 연산이 되고 여기는 이제 J로부터 전류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되는 앙페르 법칙 또는 암페어 법칙 또는 암페어스 로우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공식들이 있다는 걸 보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하는지 차근차근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드린 대로 자기장은 자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식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보시면 여기 한 서페이스, 폐 서페이스가 있어요. 자석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력 선속이 서페이스를 뚫고 나간 것과 들어온 것이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서페이스라는 것은 결국 폐 공면이잖아요. 그래서 폐곡면인데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나가는 거, 아웃월드 플럭스랑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플럭스들이 있겠죠. 마그네틱 플럭스들이. 그러면 나간 게 예를 들어 뭐 이쪽으로 한 이렇게 세 가닥, 네 가닥 나갔어요. 그러면 이쪽도 무조건 네 가닥이 들어온다 라는 그런 자기력 선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왼쪽 항으로 이제 해석한 내용이고 오른쪽 항으로 보면 0이라는 값을 바탕으로 보면 자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얘를 아무리 쪼개려고 해봤자 쪼갤 수 없다. n과 s가 따로 존재하는 상태는 아이솔레이트의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깨진 적이 없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반례 갖고 오면 뭐 나랑 논문 쓰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자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이렇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앙페르 법칙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이 식을 통해 유도한 이 식은 또 아름다운데요. 이 식은 무엇이냐? 어떤 폐 경로를 따라서 적분해요. B필드를 폐 경로를 따라 적분하면 그 안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배워서 알듯이 그럼 자기장은 이제 오른손 법칙 때문에 이제 오른손을 차마 그릴 수는 없지만 오른손 법칙 때문에 오른손 이제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이렇게 감는 방향이 초록색이 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지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 방향이 이제 전류고 나머지 4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제 자기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을 바탕으로 봐서 이 폐경로,
컨투어 하나를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똑같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경로 적분을 하면,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보라색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 갇힌 전류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안쪽으로 통과해서 흐르는, 여기를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류의 방향은 대체 어디고 B의 방향은 어디고 이 DL의 방향은 대체 어디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개념은 이제 B를 이제 회전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오고, 또는 전류가 있으면 이제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 항으로부터 왼쪽으로 해석하면, 전류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둘러싼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 B필드가 있다라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네,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뒤에 예제 풀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왔습니다. 예제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잘 그리진 못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컨덕터하고요, 안쪽이 꽉꽉 칠해진 컨덕터입니다. 안쪽이 꽉꽉 칠해진 컨덕터, 채워져 있는 이제 도체고요. 거기에 반지름이 B입니다. 반지름이 B. 네, 이런 축을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도체 전체를 꽉 채워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물론 예제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번 암페르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기 작은 컨투어, 조금 작은 원으로 가봅시다. 작은 원은 R이라는 거리를 두고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B필드는 네, B가 어느 방향으로 도나요? 이제 회전하는 방향으로 도는데, 네, 회전하는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phi 방향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네, 사실 저희가 5장을 위해서 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배웠다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가 잘 쓰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B phi 방향이 이제 B만, 이제 phi 방향의 B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이해를 하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B가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DL, 아니면 저희가 어차피 DL을 이렇게 phi 방향으로만 잡을 거니까 B를 phi 방향만 고려해도 되겠죠? 그러면 네, 이걸 바탕으로 구해봅니다. 그러면 DL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구해지겠죠. RD phi, 이제 RD phi에다가 A phi 방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한 값이 네, 책에서 잘 설명해 준 것과 같이 B DL을 계산해버리면 이 값이 이제 phi가 한 바퀴 돌잖아요. 네, 여기 어디를 네, 여기 0도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2파이까지 오니까 적분 범위가 2파이가 됩니다. 2파이, 0에서 2파이. 그리고 적분 범위 이제 값은 이제 둘이 다 프로덕트 한 대로 주어졌고, 그러면 이 값은 계산을 해보면 2파이 네, R1 B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이 값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게 뮤제로 i였죠. 맞나요? 네, 뮤제로 i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넘겨서 i인데, 이제 그 i가 전체 요 통 전체의 i만큼 흐르는 거지, 요 안쪽에는 좀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 원통 전체가 i인데 그 중에 작은 면적만 저희가 본 거니까. 왜냐면 앙페르 법칙을 할 때는 여기 안쪽에 있는 것만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흐르는 전류는 관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율만큼 곱해줍니다. 그 비율을 보면 이제 여기 건널비로 보면 되겠죠. 파이 b제곱 네, 파이 r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B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B 필드는 뮤제로 R, I 그리고 2파이 네, B제곱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방향까지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B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방향까지 붙여서 B의 값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B를 구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안쪽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한 이유, 이렇게 적분한 이유는 이제 안쪽에서는 그
컨투어 안에 갇혀있는 전류 양이 계속 변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 밖으로 나가 봅시다. 원 밖으로 나가면 이제 I 양이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들은 다 똑같은데 무엇만 바뀔 것이냐? 여기 R만 B로 바뀌고 이 값도 그냥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2파이 B B파이는 뮤제로 I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식을 이제 뜯어 보면 이제 B 필드는 네, 2파이 B 여기는 B로 바뀌면 안 되네요. R1이 아닌 그냥 R에 대해서 적는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뮤제로 I A5 방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바탕으로 보는 겁니다. 책에도 아주 예쁘게 플러시 되어 있는데요. 비필드가 요 도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네, 도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아래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아래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이제 이렇게 B까지는 이제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래 반비례해서 떨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이 B일 때 이 값이 뭐죠? R이 B일 때 값은 그냥 대입해서 보면 됩니다. 2파이 B 뮤제로 I 네,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앙페르 법칙을 적용하는 이유와 방법과 그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까는 속이 꽉 차 있는 도체였잖아요. 지금은 속이 꽉 차 있는 도체가 아니라 네, 속이 비어 있는 튜브를 두고 문제를 풉니다. 속이 비어 있고요. 좀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에 흐르는 J를 구하면 J를 바탕으로 여기에 흐르는 이 주변에 있는 B를 구하면 되는데 B를 구할 때 이쪽이 이렇게 표면에 흐르겠죠? 표면에 흐르면 얘를 한번 위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위에서 쳐다보면 이제 아까는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안에서 앙페르 법칙을 적용해요. 그러면 값이 나오는 게 없겠죠. 왜냐면 B랑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우변항이 정확히 따지면 앙페르 법칙의 우변항은 뮤제로의 인클로스드 하듯이 또 I 인듀스드라고도 표현한 데가 있는데요. 이 컨투어, 이 경로 안에 해당하는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경로 안에 해당하는 전류가 없죠. 이 원 안에서는 그 튜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R이 B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네, 앙페르 법칙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네, B.D를 똑같이 적용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뮤제로 I가 우변항이 0이라서 그래서 B도 0이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우변항이 0이어서 그 안에 이 경로 안에 이게 경로를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네, 경로 안에 포함된 값이 0이라서 네, 그래서 이 B 값은 이때는 색깔이 잘 안 바뀌네요. B 값은 0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R이 B보다 클 때를 봅시다. 그 경우는 네, B'D를 해요. 그러면 그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겠죠. 이제 뮤제로 I고
여기는 i는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봅시다. i는 네, 뮤제로 저희가 알다시피 네, j.ds를 해야 하죠. j.ds를 합니다. 그러면 j가 굉장히 얇죠. 얇은 곳을 두고 있습니다. 튜브니까요. 그러면 이 값은 계산을 하면 뮤제로 그냥 2파이 b의 j 서페이스를 계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페이스에서 하는데 네, 이렇게 굽혀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저희가 가우스 법칙 할 때도 안쪽에 점전화가 있든 튜브가 있든 구가 있든 그보다 넓은 곳에서 보면 똑같이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E5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보라색, 저희가 지금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더 넓은 경로를 보고 있고 이 안쪽을 지금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해석이 E5이라는 이 면적이라는 것이 E5이라는 면적이 결국 여기에 지름과 같게 됩니다. E5b 이해가 되시나요? 지름과 같은 값이 됩니다. 지름이 이제 E 파이 R이니까 지름과 같은 값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값을 바탕으로 좌변항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좌변항 B.dl, B.dl을 하는데, B가 어떤 값인지 보시면, B는 A 파이, B 파이, dl은 저희가 알다시피 A 파이 RD 파이입니다. 그럼 B.dl을 계산한 값은 이제 dl을 이제 또 여기 경로돼서 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이를 또 해서 2파이 R B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정리하고 B에 대해서 남기고 정리를 하면 B에 대해서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버리고 나면 이제 R분의 B가 남고 뮤제로 곱해주고 JS 곱해주고 거기에 이제 A 파이 방향까지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고,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혹시나 헷갈리신 부분들은 추후에 더 질문 전화 교수님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로이들 코일입니다. 토로이들 코일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 이 친구가 이 친구고요.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녀석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점이 있고 X가 있잖아요. 표현하듯이 이제 화살이 있으면 화살이 앞쪽에 뚫고 나온 방향이 이쪽이 점, 뒤쪽 방향이 이제 X라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X로 들어가서 안 보였다가 이제 위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와서 들어왔다가 또 나와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 바퀴 뒤로 돌아 감겨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된 토로이달 코일이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바로 다음 학기에 실습 수업에서 쓰일 거니까 까먹지 말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코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 거고, 토로이달 코일에 대해서 자기장을 푸는 문제를 한번 가져볼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자기장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류의 방향을 보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류의 방향을 보고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막대가 이게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왼쪽에서 들어오냐 오른쪽에 있냐, 그걸로 헷갈려 할 수 있는데, 토로이달 코일을 보실 때는 이 전류가 이 회전이 이 방향 회전인지 아니면 이 방향 회전인지 2차원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x가 어느 쪽에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점과 x를 보고 만약에 점이 안쪽에 있다 그러면 손바닥을
네, 손가락을 네, 이렇게 두시고 네, 이렇게 두시고 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점이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뚫고 돌아오는 방향이 될 테니까 그대로 이 그림대로 손을 두시고 한번 감싸 보시면 방향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뚫고 돌아오는 방향이고 이제 반대로 X가 안쪽에 있고 점이 바깥쪽에 있다. 그럼 점이 바깥쪽에 있으면 네, 이쪽에서는 좀 어렵고 오른손을 이제 네, 네, 이렇게 두시면 맞나요? 네, X가 안쪽에 있고 점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엄지 끝 방향 따라서 X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고 이제 안쪽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걸 찾아주시고 이걸 바탕으로 네, B닷D의 경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토로이달은 네, 전류 방향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점과 X 방향 잘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향은 이제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파이가 0에서 2파이로 올라간 방향이니까 네, 익숙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B다 D를 하는데 네, B다 D를 하는데 똑같이 2파이 R B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우변항 봅시다. 우변항은 네, N0, 뮤0, I가 똑같이 되는데 이게 안에 있는 가닥이 한 가닥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경로를 따라 도는 동안 요 안쪽에 전류가 한 가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이제 지금 못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점점점점이 네, 점점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거를 그냥 n으로 표현합니다. 네, 몇 개 감겨 있는가, 몇 번 감았는가, 감은 횟수 n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그 안쪽을 뚫고 지나간 전류가 이제 늘어난 것과 전류 이제 많이 지나간다라고 이제 표현해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로에서 B필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B는 B5 말고 네, B는 뮤제로 NI 그리고 2파이 R 책이 설명을 진짜 잘해줬어요. 근데 이게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반지름보다 여기가 이제 네, 이쪽이 B-A 정도 되는 지점이겠죠? B-A 되는 지점부터 B 플러스 A 되는 지점 요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그렇게 붙는 겁니다. 만약에 B-A보다 작은 지점에서 이거를 살펴보면 네, B-A보다 작은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서 살펴보면 안쪽에 통과하는 전류가 없죠. 당연히 0인 거 맞습니다. 네, 지금 다시 두 번째 케이스 저희가 아까 풀었던 대로 보면 네, 안쪽을 통과하는 전류가 존재하죠. 안쪽을 통과하는 전류가 존재하니까 네, 저희가 풀었던 식과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깥에서 보아요. 그럼 바깥에서 보면 n개만큼 들어오는데 n개만큼 또 나가요. 들어온 거 나간 거 빼면 다 0입니다. 그래서 네, D필드는 색깔이 잘 안 바뀌네요. D필드는 0입니다. 언제? B-A 보다 R이 그보다 작을 때 또는 네, R이 B-A보다 넘어간 부분에서 그래서 보면 자기장이 그냥 토로이드 코일 안에 아주 잘 갇히는 형태가 돼요. 자기장이 밖으로 나가는 게 없다라고 아이디얼하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이렇게 자기장 코일 안에 자기장이 갇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걸 바탕으로 조금 다른 중요한 개념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5장에서 계속 쓰일 내용 중 하나입니다. 솔레노이덜 코일입니다. 실린더리컬
솔레노이드인데 이 친구를 보시면 솔레노이드 코일은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원의 방향을 한번 좀 보시긴 해야 돼요. 아이가 어느 쪽에서 들어와서 나가는지. 아니면 똑같이 얘는 이제 이쪽은 점으로, 네, 이쪽은 점으로, 이쪽은 점으로, 이쪽은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면 네, 자기장이 이제 저희가 전류가 이쪽에서 들어오면 제가 그림을 착시 때문에 잘못 해석했나 봅니다. 반대인 것 같아요. 보면 네, 이쪽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쪽이 네, 나오는 방향.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엄지를 저희가 오른손을 어떻게 놔야 될까요? 네, 오른손을 네, 이렇게 두면 되겠죠. 오른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자기장에 대한 전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른손이 원래 자기장, 손가락이 자기장, 엄지가 전류 아니었나요?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쪽에 있는 이 작은 고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성립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립하게 되고요. 뚫고 나오는 방향이 이제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쪽에 돌아가는 거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이제 네, 들어가는 방향, 이제 이쪽은 나오는 방향 이게 분명히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반대로 쓰셔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정확히 파고 싶으면 좀 더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네, 이렇게 이해하고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주요한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여기는 어떤 걸 적용하느냐 조금만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워보면 여기에 대해서 네, 폐경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폐경로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보시면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네, 아랫방향 적분은 해도 수직이니까 값이 0이겠죠. 한번 수식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A, B, C, D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고 문제를 풀면 네, 폐경로 적분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해서 네, D에서 A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거예요. 적분을 하는데 B에서 C 방향을 보시면 네, B에서 C 방향 경우랑 그냥 다 적겠습니다. B에서 C 방향 경우랑 C에서 D 방향이 있고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시면 네, 얘네들을 보시면 네, B 방향이랑 DL 방향이랑 다 프로덕트 한 게 얘는 방향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향 때문에 0이 됩니다. 또는 방향 때문에 0이 된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완전 아이디얼한 솔레노이드 상태로 우리가 가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과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합을 구해보면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케이스를 보시면 바깥쪽은 사실은 보면 자기장이 있기는 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게 있긴 한데 안쪽이 훨씬 강해서 무시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C에서 D 경로로 갈 때는 C에서 D 경로로 갈 때는 여기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고 좀 무시를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요 B.TL 이 친구를 네, 다 적으시면 이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만 적으면 되느냐 여기
요거 사이의 길이만 곱해주면 되겠죠? 폐경로가 L이니까 그냥 폐경로가 아닌 그 열린 경로가 개방 경로가 L이니까 그러면 저희 여기는 B 곱하기 L만 하면 돼요. B 곱하기 L만 하면 됩니다. 자, 우변항을 보시면 자, 이쪽 안에 요 길이당 감긴 횟수가 필요하겠죠. 요 전체 감긴 횟수는 저희가 계산하면 좋겠지만 이 내부에서만 보면 이 길이 중에 몇 개가 감겼는지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몇 개가 감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총 몇 개가 감겼나를 봅니다. 몇 개가 감겼나를 보시면 n번이 될 거고요. 네, 뮤제로 네,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B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B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단순히 뮤제로 n분의 L, I. 자, 이 식을 보고 L이 길어지면 좀 더 긴 범위를 보면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n도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면 이제 이 짧은 범위를 볼 때는 L도 길이도 짧고 그 안에 통과하는 n수도 적어요. 지금처럼 좀 늘리면 L이 긴데 n도 커져요. 더 길게 봐도 L을 큰데 n도 커져요. 물론 요 바깥쪽에 가까운 영역에서 이쪽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적용할 수 없겠죠. 이쪽은 좀 프리그링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보지 않고 안쪽에만 아이디어하게 보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쪽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B는 네 이렇게 뮤제로 L분의 N 그리고 I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가 스몰 n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답에는. 근데 스몰 n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저기 설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라고 합니다.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그럼 이 친구를 이제 n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위 길이가 L이잖아요. 길이당 감은 횟수가 n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자,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세지게 하려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이당 엄청 느슨하게 감았어요. 막 이렇게 감았어요. 3번 감겨 있어요. 단위 길이랑 감은 횟수가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좀 촘촘하게 감아요. 감은 횟수가 많아요. 그러면 네,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토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n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네, 이 솔레노이드 문제 푸는 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갈 길이 조금 멉니다.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갑니다. 잘못 삽입한 페이지고요. 네, 갈 길이 조금 멉니다.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필드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5-3장은 문제 없이 개념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 A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A는 저희가 일렉트릭 포텐셜을 할 때는 V로 했어요. V 스칼라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V를 보면 이제 헬름홀츠 디어럼 중에서 이제 컬 2가 제로니까 2를 이렇게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다이버전스 B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B가 제로니까 B는 어떠한 벡터의 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각각 포텐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성질이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한가 싶은데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A는 그 암페어 할 때 A랑 달라요. 이 암페어는 단위고요. 이거의 심벌은 I죠. 얘는 네, 요거의 심벌은 A고요. 요거의 단위는 웨버퍼미터입니다. 암페어랑 헷갈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통해서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구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복습하십시다. 이렇게
라플라시안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b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네, 저희가 이제 컬 b 하면 네, 요 값이 나왔잖아요. 네, 컬 b 하면 요 값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넣어줍시다. 그러면 이 식은 2장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유도는 한 번은 꼭 해보시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꼭 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이 다이버전스 A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이버전스 J는 0이다 이런 식이 있었는데 둘이 좀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다이버전스 A도 0이라고 좀 놓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맞는지 아닌지는 검증하게 될 텐데 이렇게 놓고 가면 이 식은 네, 간단히 이렇게 나오고 비슷하게 나와요. 둘이 보면 일렉트릭 마그네틱 포텐셜의 경우랑 네,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는 벡터잖아요. 벡터니까 이게 A 방향,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나눠지겠죠. 마찬가지로 네, J도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벡터 연산 복잡해요. 얘는 똑같이 이걸 바탕으로 미분하고 이 라플라시안 돼 있는 거를 적분하고 하면 굉장히 식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네, 얘를 바탕으로 V를 구했던 식을 과정을 그대로 거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구했었죠. 이렇게 구했었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V에 대한 식을 저희가 유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X성분, Y성분, G성분이 있을 텐데 X만 두고 보면 똑같이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똑같이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얘네들을 그냥 셋 다 더해주면 그냥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단위 벡터 붙여주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또 AY 또 똑같이 AY 이렇게 다 더해주면 그럼 결국 이제 이 벡터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A라는 마그네틱 포텐셜에 대해서 이렇게 데피니션이 생겼다라는 개념이고 이 결과를 얻어낸 식은 잘 알고 계시고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식이고 좀 당연한 식입니다. 풀다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같아요. 왜냐면 다를 게 특별히 없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막 꺾이고 좀 살짝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영역들에서는 네, 이렇게 좀 뭔가 유니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J가 여기는 좀 컸고 여기는 작고 하면 A의 방향은 좀 다를 테거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고 가보시고요. 자, 마그네틱 플럭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보고 갈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XIM 이렇게도 표현하고 XIM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이제 QM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제가 일렉트릭 차지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D 닷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여기는 QM 또는 FIM, XIM 이렇게 FIM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는 무엇이냐? 저희가 앞서 본 식에서 네, 요거는 0이잖아요. 왜냐면 뚫고 나온 게 결국 다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나온 게 들어야 된다고 말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폐 곡면이 아니라 네, 클로스 서페이스가 아니라 오픈 서페이스를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 단면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로스 서페이스가 아니라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이 서페이스를 보면 나가는 건 존재해요. 폐곡면으로 하면 나가는 게 똑같이 들어와야 할 뿐 이렇게 오픈 서페이스를 보면 나가는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나가는 자기력 선속이 존재하는데 걔를 이제 자기력 플럭스 선속을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왜 배웠냐?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내오고 스톡스 시오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진짜 네, A다 DL의 값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렇게 마그네틱 포텐셜이 있어요. 이게 마그네틱 포텐셜 A예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A다 DL을 하면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들 총량과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A를 전류랑 비슷하다고 하냐면 이 식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B가 네, 네 이렇게 B다 DL을 한 게 이제 뮤제로 I였잖아요. 네, 이걸 바탕으로 봤는데 이제 얘는 조금 더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이 phi m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네, 어쩌면 전류랑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넘어갑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넘어가는데 앞서 살펴봤던 이 마그네틱 포텐셜 이 식이 무슨 의미일까 했었잖아요. 이제 전류의 방향과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A는 대체 뭘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유니폼하지 않은 성분들을 다 걷어내고 도선의 경우를 봅니다. 도선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다 서페이스가 유니폼하겠죠? 그 안에 J도 유니폼하고요. 컨덕터니까. 그럼 도체니까 유니폼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질이 있어요. 도체니까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돼요. 한 바퀴 다 돌아서 옵니다. 이렇게 좀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서 오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들을 적분을 할 때는 이제 전체 볼륨에서 적분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적분한 다음 C로 바뀝니다. 이걸 설명을 안 했네요. 이렇게 J가 있고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조금 어느 정도 이쪽은 이해가 되실까 싶은데 네,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 싶은데 네,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구할 때는 여기 안쪽에 해당하는 이제 V를 다 적분하면 이제 이게 J 곱하기 DV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바꿔봅니다. JDV가 있으면 이 J의 방향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J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L로 좀 던져버려요. J가 가진 방향을 이 이제 L의 적분 방향으로 좀 너가 가지고 있어라고 줍니다. 그리고 J는 그냥 이제 벡터를 벗어버려요. 벡터를 벗어버리면 제 DV를 이제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요. DV를 이렇게 쪼갰거든요. 그러면 J랑 S를 곱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J랑 S는 도체에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I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정리하면 도체의 경우에는 참 예쁘게 I 곱하기 DL 벡터로 나옵니다. 자, DL 벡터로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적분 범위가 L로 바뀔 때는 이렇게 도체니까 한 바퀴 돌아야 하니까 도체는 그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전류가 그래서 여기 이게 이렇게 폐경로 적분으로 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경로 적분이 됩니다.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아이고 앞서 설명하다 끊겨가지고 그림이 좀 날아갔는데 네, 앞선 상황 계속 기억하면서 봅시다. 그러면 도체 전류 흐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경로 적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I는 도체에서 일정하게 흐르니까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졌고요.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보시면 네, 이제 어디에 식이 이 값이 들어가냐? B를 구할 때 들어갑니다. 이제 B를 구할 때 들어가고 얘를 보시면 이제 A 값이 이렇게 있죠. A 값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 연산자가 요 DL과 R에 대해서 연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이제 옮겨 보면
얘네들 어디서 적분하는 상관없잖아요. 무관한 값이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빠졌어요. 나머지 얘네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위에 있는 이 식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컬 연산이 있고요. 이제 R이 있고 DL이 있어요. 근데 계속 여기 보면 DL 프라임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프라임이라 돼 있나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적분을 할 때 만약에 적분을 할 때 지금은 예시 그림인데 이 P 지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R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DL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 P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DL인 거예요. 바라보는 그 목적지의 DL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DL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어떤 걸 했느냐, 뭐 DL을 한다 그러면 그 E가 있는 그 지점에서 DL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E가 있는 그 지점에서 DL을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네, 좀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관측점 바라본 그 지점에 있는 DL인 거거든요. 이 친구는 좀 다르게. 그래서 이 R과 DL의 좀 어느 정도 성질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네, 이 식은 벡터 연산인데 이거는 공식이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2장에서 배웠고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DL이라는 거 사실은 저희가 보는 요 R 위치에 무관한 녀석이에요. 사실은 무슨 의미냐?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DL은 상관없거든요. 저희가 볼 DL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DL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나 DL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R은 바뀌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R 요 값들이 하나하나 다 바뀔 거고 여기서 보면 또 바뀔 거고 R은 계속 바뀌어요. 디펜던트예요.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DL은 네, 어떤 R에 무관합니다. 이 DL이라는 녀석은 이 R 미분하는 거에 무관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고정된 DL을 저희가 계산할 건데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의미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이 값이고 이 값은 네,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을 하면 저희 2장에서 풀었거든요. 보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값은 색깔이 이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2장에서 배운 것 중에 저희가 5장 좀 중요한데 저희가 막 뭐 B크로스 뭐 U크로스 저희가 B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보면 네, Q U 크로스 B가 있었잖아요. 이게 FB였잖아요. 마그네틱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B랑 U랑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크로스 다 프로덕트는 순서가 상관없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5장부터 좀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그걸 이용합니다. 얘들의 순서를 바꿔줍니다. 순서를 네, DL 먼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AR 넣어줘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서 여기 있는 부호가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B는 이렇게 적분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B를 적분할 때도 똑같이 작은 B 조각들을 모아서 DB 조각들을 모아서 이 경로대 적분한다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 DB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유도된 비오사바르 법칙 한번 뜯어봅시다. 네, B고요. 자, 뮤제로 i는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성분이죠. 뮤제로는 공간에 대한 성분이죠. 4파이는 그냥 상수죠. i는 이제 여기 있는 전류에 따른 값이죠. 얘는 변수예요. 사실 뮤제로도 나중에 뮤로 바뀌면 얘도 변수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r이 있어요. 지금은 i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도체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하니까 뺐는데 나머지 값들을 봅시다. DL은 이제 도는 동안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디스크 같은 경우는 DL이 가지고 있는 R은 안 바뀔 텐데 D파이는 바뀌겠죠.
define는 바뀌겠죠? 그럼 defy가 바뀌니까 이제 여기 적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요 AR 있잖아요. AR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방향, R은 이 거리입니다. 네,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비오사르 법칙 요소들을 뜯어봤어요. 그럼 이게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 자, 방향을 봅시다. DL 방향이 있어요. DL 방향이 있고 우리가 향한 AR 방향이 있어요. 자, DL 방향이 있고 AR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럼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하면 어디로 갈까요?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 시점에서는 네, 이렇게 가겠죠? 아니죠. DL 방향이 있고 없어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주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R 방향이 반대예요. R 방향이 반대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DL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고 R 방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럼 R 방향, AR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DL 크로스 R 하면 네. 어느 쪽 성분이냐? 이제 이쪽 성분이 나오게 되겠죠. 최종적인 값으로. 네. 그래서 얘네들 한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 결국 이 방향 상쇄되고 네, 저 방향, 이 방향 상쇄돼서 네, 남는 게 위쪽 방향으로 남아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DL과 AR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네, DL은 여기 디스크에 있는 녀석이고요. AR은 이 디스크, 움직이는 디스크에서 한 지점을 바라볼 때입니다. 움직이는 디스크에서 한 지점을 바라볼 때 이렇게 비오사가르 법칙이 가진 수식들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제입니다. 예제이고요. 설명을 막 엄청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식 위주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접근 방식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A를 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네, 이걸 바탕으로 B를 구하라. 2번은 네, 비사 법칙 이용해가지고 풀어라. 네, 비사 법칙 이용해서 풀어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사 법칙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이런 도선을 보는데 사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도선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든 결국 얘네들은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도선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냥 얘는 그 많고 많은 도선 중에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만 본다는 거지 이런 도선이 없으니까 뭐 무한한 도선에서라든지 뭐 그런 조건들을 막 생각하지는 않으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중에 이렇게 도선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게 가장 수식이 복잡할 거예요. 다른 문제는 이보다 간단할 테니까 이 문제 플로우만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네, 첫 번째 A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A를 구하는 과정. A 공식이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네, 정리했었던 바는 A는 네, 요거 뺐고 I 빼고 4파이 빼고 네, 적분 범위 DL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 폐경로에서 해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폐경로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만 갑니다. 자, 그리고 R분의 R분의 DL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R이 어떻게 좀 정의되어 있을 거고요, 책에는. 다음 DL 같은 경우에는 네, R과 G에 해당하는 어떤 값으로 DL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DL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구할 거예요. R과 DL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적분할 거예요. 적분을 하면 해서 나오는 값이 있습니다. 아마 좀 어려운 적분이라 뭐 ln 꼴로 나올 거고요. 그때 보셔야 될 값 정보는 무엇이냐? DL도 벡터죠. 이 식을 적용할 때 R은
네,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겠죠. 자, 지금 이게 D 작은 조각이 여기서부터 이 DL 조각이 여기서부터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여기랑 상대적인 거리 그리고 이렇게 향하는 방향 가지고 풉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DL 방향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아니죠. DL 방향은 계속 동일하게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네, 그리고 AR 방향은 이쪽 방향이겠죠. 네,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인 거를 좀 옮긴 거입니다. DL 방향 이렇게 되고 ER 방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향하는 이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향하는 방향은 이쪽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 지점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방향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 위쪽에서 보면 똑같이 DL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보라색, 빨간색. 네, DL 이쪽 방향이 있고요. 네, 가져오면 똑같이 DL 이쪽 방향이 있고요. 네, DAR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 나오게 됩니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좀 시메트릭 대칭이 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면 다 더해보면 결국은 뭐만 남느냐, 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이건 비로 사바르 법칙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네, A 방향을 이렇게 그냥 DL 방향과 같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방향은 이렇게 DL이 흐르는 방향과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네, 이런 A를 바탕으로 저희가 나온 값이 있을 겁니다. 걔를 보니까 DL의 방향이니까 A지, 네, U0I, 네, 4파이, 오버 4파이, 네, ln 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네, 그럼 얘를 이제 가지고 b는 나블라 컬 a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는 보시면 컬 a의 방향이 a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AR 방향에 대해서 하고 A5 방향에 대해서 이제 파셜 A, 파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데 R분의 1이 붙네요. R분의 1 붙고 파셜 R분의 파셜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A식을 보면 각도에 대한 성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각도에 대한 성분 없으니까 얘를 빼주고 여기에 대해서만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만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컬 공식을 쓰고 나서 이렇게 파셜에 대해서 변수가 있는 항만 봐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A지 방향을 가진 이 성분을 R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됩니다.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 값이 책에 있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이 풀이를 한 번 보고 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R제곱 그리고 U0 I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데 L이 무한대로 가면 그냥 요 값만 나옵니다. 솔레노이드 할 때랑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성질이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이제 도체 주변의 자기장 구할 때랑 비슷하게 나오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다음은 이것보다 훨씬 조금 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싸 법칙을 쓰는데 앞서 살펴봤죠. DL 방향 이제 위쪽 방향, AR 방향은 살짝 위나 살짝 아랫 방향. 이렇게 있으니까 DL 방향이 이렇게 위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AR 방향은 살짝 위나 살짝 아래 방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바탕으로 비서 법칙을 쓰면 다 A5 방향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쫄고 들어간 방향만 나오니까.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풉니다. 계산을 하는데 R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R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DL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DL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DL 크로스 R에 대해서 정의해서 얘네들을 각각 구해내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그대로 적분만 하면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B는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네, DB는 정리하고 나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적분이 어려워서 좋아하는 식은 아닌데 이 example 말고 엑설사이즈 쪽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설사이즈 5.4번 문제입니다. 얘는 원래 example 5.4번 먼저 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8 곱하기 6짜리의 어떤 사각형 도체 루프입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고 가운데에서의 B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R부터 구해봅시다. R 벡터는 빼고요. R만 구해봅시다. 간단하게 X제곱, Y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를 0,0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0으로 놓고 R은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그리고 DL 정말 간단하게 AX DX 플러스 AY DY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B 한번 구해봅시다. B를 구하는데 비사 법칙 씁니다. 뮤제로 I 4파이 폐경로 적분 여기 문제 풀 때는 칙 다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얘는 폐경로 적분은 한번 봅시다. 총 4개로 구할 수 있겠죠. 4개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4개로 적고 보면 이 샘플 5-4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향할 때랑 이렇게 향할 때랑 대칭이 되고요. 이렇게 향할 때랑 이렇게 향할 때랑 대칭됩니다. 그래서 둘이 각각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2 곱하기 요거랑 2 곱하기 요거. 그래서 하나씩만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위쪽에서 이렇게 향할 때는 x만 향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x에 대해서만 가지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사 법칙 할 때 여기서 앞서 봤던 식을 좀 갖다 쓰면 돼요. 앞서 봤던 식이 있잖아요. 무엇이었냐? 비사 법칙 때 썼던 식 중에 요거였죠. G랑 R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3분의 2 책에서 유도를 다 해줬으니까 봅시다. 한 번은 이제 X에 대해서 하고 dy 플러스 자 여기는 똑같이 3분의 2승 2분의 3승 하고 여기는 y에 대해서 dx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dy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0에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해주고 x에 대해서 할 때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게 되고 이때 나오는 값을 정리를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냐 정리를 해보고 나니 이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h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적분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호들이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에서 마이너스 3으로 4에서 마이너스 4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u0 i 곱하기 여기 같은 경우는 3 2파이
4, 5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항이 나오고요. 2 곱하기 u0 i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그샘플 5-4번 풀 때 한 번 더 설명을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정리하면 나오는 값은 최종적으로 이제 12파이분의 5뮤0 i 마이너스 붙고 AG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그리고 4파이분의 뮤0 이 친구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잖아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 이 친구에다가 여기 센티미터 단위를 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센티미터가 분모에 있으니까 10의 2승까지도 곱해주면 되겠죠. 센티미터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럼 그때 이제 나머지 값들만 곱해보면 5 곱하기 i 3 그리고 u0 4파이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랑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이 오른쪽 값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i가 5니까 8.33 나오네요. 그래서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될 텐데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니까 이렇게 나오고 테슬라 단위까지 붙여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그샘플 5.5번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DL 그리고 R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데 A를 바탕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비오사바로 법칙을 쓰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앞서 본 example 5-4는 직사각형 루프라도 같은데 이제 A.DA를 하잖아요. 근데 A가 전류 방향이 있는데 이걸로 한 바퀴를 돌아오면 저희가 이 필드에서 KCL 했던 것처럼 얘도 0이 나오게 됩니다. A가 한 바퀴를 돌아오니까. 그래서 A를 구해서 걔를 적분한다라는 걔를 컬을 취하는 거는 문제 풀이가 되지 않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오사바로 법칙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비오사바로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문제를 풀 때 비사 법칙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별히 없고 그냥 수학 공식 찾는 과정 그리고 그 공식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암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전개 방식이라 책에 있는 건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다음 문제 풀이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센터 오브 더 서큘러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이 아니라 정말 아주 좀 더 친절하게 여기는 0,0,0인 지점이에요. 직접 한번 풀어보는 데 이해가 있겠죠? 여기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R은 그냥 B예요. 그리고 그래서 R 벡터도 그냥 B, A, R이에요. 자, DL은 그냥 R, D5입니다. R, D5예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사 법칙 바로 적용합시다. 첫 번째 경우 문제를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보시면 AR과 A5
둘 중에 누가 먼저죠? 이제 dl 크로스 ar 해야 되니까, 그러면 dl이 a5 방향이니까 phi r 하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돼요. phi r 하면 a 지방향 나옵니다. a 지방향. 그러면 이 친구 보시면 a 지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했을 때 값은 일단 a 지방향으로 따로 빼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식들만 계산해 볼까요? u0 i 4파이, 그리고 적분합니다. db를 구해서 적분을 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도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b제곱, r제곱이니까 b제곱, 여기서 가지고 있는 dl에 대한 성분이 rdz니까 b 곱하기 d 세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따로 빠져나오게 되고 요 phi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ag, 여기서 2파이까지 하고 나면 u0 i b 해주고 4파이 2파이 2b분의 u0 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i의 크기가 몇이죠? i가 2A 이고 b가 5cm입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 b가 5cm 인데 저희가 계산을 할 때 4파이 붙여주는 게 좀 편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위에 식대로 계산을 하면 똑같이 ag 4파이분의 u0 곱하기 b분의 2파이 하면 되겠 b분의 2파이 2 하면 되겠죠. b가 0.05m 그리고 2파이, 그리고 i가 2. 그러면 계산을 하면 5분의 4 하면 80인데 이게 10-7승이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럼 8파이 남게 되고 10-6승 해서 10-6승 테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계산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이 하는데 u0i 4파이 하는데 여기서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죠. 왜냐면 세미 서큘러 루프예요. 반인 경우입니다. 반인 경우. 그리고 여기 다릅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면 똑같이 나오겠죠. h방향 4파이 u0 곱하기 여기는 파이만 곱해주면 되고요. 전류가 4A, 밑에가 0.08m. 그러면 8분의 4, 0.5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5파이 곱하기 10-6승 테슬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긴 문제풀이 과정이었는데 한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풀 때 이 친구가 10-7승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0.0을 빼면 5 곱하기 10-2승이에요. 이렇게 분해해서 그냥 5분의 4 이거 막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투터 세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남은 퀴즈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